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 6주차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복지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 중에서 복지관이 가장 그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복지관을 좀 중심적으로 초반에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내를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지관이 무엇을 하고 어떤 기관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뭐 지역아동센터나 요양원 아니면 주야간보호 이런 시설들에 대한 또 소개 영상들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한 복지관과 또 앞으로 또 소개할 지역아동센터, 주야간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잠깐 또 유튜브 영상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텐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나눠주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좀 법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립을 하면은 2년 정도는 운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지원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빠르면 1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좀 열악한 편이고, 아이들 수에 따라서 물론 처음에 기본적인 식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뭐 식비는 식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1년 예산이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많이 지원받는 시설들이 월 뭐 400만 원대, 500만 원, 500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1년에 보조금이 6천. 그 외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개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잘 운영하는 시설들이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에다가 사회복지사가 많아야 1명, 2명, 1, 2, 그리고 조리원, 이게 이제 구청에서 이제 파견해주는 형태들도 있고, 자체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 인원들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아이들은 30명 전후.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뭐 3, 4명. 이제 여기에 이제 사회복무요원, 복무요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편이죠. 이 많은 아이들을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요 직원들이 다 조리사는 조리 근무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세 명이서 봐야 되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나 실습생들에 대한 활용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가면은 교육을 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는 지역아동센터들도 있지만은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고정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센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센터들이 이런 열악한 구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습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냥 자원봉사처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교사, 보통 가면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가면 가장 많이 시키는 게 학습지도, 초등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가장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실습지도 할 때.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중에 근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만 100%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습을 제대로 우리가 했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 제가 올려드릴 거라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근거, 지원 대상 시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쭉, 운영, 돌봄 서비스 신청, 요즘은 이게 돌봄 서비스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 근거 및 조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운영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월 1000만, 10만, 100만 원이잖아요. 제가 4, 5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30인 이하 시설은 500만 원까지 보통. 법정 종사자 수가 2명인 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 고친 거죠. 인원은 똑같은데 늘어났죠. 532만 원. 그리고 30인 이상은 3명, 종사자 수 해가지고 3명, 700만 원. 여러분들 월급 기본 최저임금으로 200만 원씩만 잡아도 3명이면 600이죠. 그럼 인원이 3명만 돼도 월급밖에 안 되는, 이런 운영하기 참 어려운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또 특수아동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기준들이 예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이렇게 지원 기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퇴직금, 적립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개를 더 본다고 하면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부터 우리가 목차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목적, 근거, 지원 대상 시설 3페이지.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당연히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한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지원 대상. 제가 2년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24개월. 24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지 월 우리가 지금 500에서 700 주는 돈도 24개월까지는 안 준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신규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내용도 보면은 아동보호 교육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물론 일반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우선 지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이런 연계 제공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양적 증가 및 확대 운영을 했고, 전국에 1709개소 확대 운영. 그러다가 쭉 보시면 여기 2008년에는 시범평가도 하고,
2012년에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 설치를 이렇게 해서 쭉 지역아동센터 1기 시설평가 완료가 되고 2기 평가지표 만들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개선 일반 아동 이용 비율 확대를 시켰죠. 2019년부터.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공기청정기 지원 추경 편성을 하고 이건 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죠. 3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추경으로 전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하려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설치할 수 있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법인이나 개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미성년자, 파산 선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금고 이상의 실형, 이런 부분들. 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로 표기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설치 전 상담 협조도 지자체에서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너무 포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또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24개월 이후로 신규 설치한 다음에 24개월 이후로 신규 시설은 상당 기간 자부담 또는 지역 내 후원 등을 통해 자체 운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24개월 동안 자체 운영. 저소득 아이들에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운영비를 자체 운영하라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은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서 너희들이 돈을 내놓고 운영해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또 신고시설과 동일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 및 월 임차 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중 임대료 확보 방안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할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또 임차료에 대한 어떤 이런 확보 방안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군림생활시설이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재단 목록, 예산서, 평가조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은 신고증 교부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출을 할 때 구비 서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런 목록들의 서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피증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항상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고유번호증. 보통 비영리니까 이제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무행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은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 대부분 이렇게 영리시설들은 사업자 등록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이 나오죠.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다르죠. 지금 보면은 법인 운영시설인 경우하고 개인 운영시설인 경우하고 또한 신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원단에 신규시설 컨설팅을 해서 공무원 송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신규시설 현장실습기관으로서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결과 공무원을 시도지원단을 송부한다. 우수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신규시설에 대한 어떤 이제 컨설팅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단독 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 업소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을 한다.
그래서 뭐예요? 시설 50m 주위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50m, 시설의 50m 주변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또한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으로 설치돼도 유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강제는 아니지만 유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 아이들은 상관이 없긴 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 큰 건 노인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나중에 위급 상황 시 탈출, 대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높은 층보다는 저층, 1층이나 2층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설치하고 이제 운영하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층을 유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들도. 지역아동센터는 보면은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 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82.5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아동 한 명당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한 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집단 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82라고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3으로 나누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나누기 3.3 하면은 뭐 한 24명 시설 정도 나오겠네요. 그런 형태로 좀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실평수 25평, 30평이 안 되는 형태들인데 한 평에 그러니까 30평이면은 30명 정도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조리실,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비상재해 대비시설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 맞고요.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2명, 영양사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영양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 30명 미만은 종사자 2명이 기준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시설장 1명 포함해서 종사자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30명 미만 시설들은 사회복지사가 1명, 시설장이 1명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30명이 넘어가면 이제 시설장 2명, 아동 50명 초과치 1명을 추가해야 돼요. 50명이 넘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급식소 설치를 해야 되는데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집단 급식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50명이 안 넘어가면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50명 넘어가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50명 넘어가면은 종사자도 1명 더 써야 되고 영양사도 써야 되고 집단 급식소 설치도 해야 돼요. 대부분이 3, 40명 정도 정원에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소규모로 20명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 사업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2급 이상 자격증. 이게 지금 다른 복지관 이런 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시설장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좀 작은 편이죠. 그래서 학대 아동 보호 사업과 관련한 기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인 사람. 저는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시설장 기준으로 자꾸 넣어놓는 자격 기준으로 법적으로 넣어놓는 것들 보면은 조금 왜 그런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또 의료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사들도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할 수 있어요. 왜 의사들을 이렇게 하게 한 것도 이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는. 정신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뭐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뭐 교사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저희가 사회복지사지만은 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는 자격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이나 의사가 왜 자격이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불가사리한 부분이죠.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설 설치, 폐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료는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동센터 운영을 실제로 할 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데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격 확인이 되고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이 돼야지 아동 입소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한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로 예전에는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즘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라고 이제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 이음 또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던 선정 기준도 보면은 가구 원수 산정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부 또는 모와 새로운 형제자매를 가구 원수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고 이 가구 원수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선정 기준별 이용 아동 구분은 돌봄 취약 아동이 있고 소득 기준, 가구 특성 기준, 연령 기준 등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 아동, 이용 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은 돌봄 취약 아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80%. 우선은 돌봄 취약 아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도 기준도 나와 있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얼마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하면은 474만 9천원 직장가입자 16만 이렇게 장기요양료 포함해서 17만 7천원 정도 미만 이런 식으로 가곡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학대라든가 아동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력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건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동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출산장려라든가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해결하셔야 될 문제들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해당 아동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요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가셨으면 이런 교육 중 하나 맡아서 진행해 보시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또 이것도 될 부분들이고요. 뭐 다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기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 5일이 원칙이에요. 토요일도 사실은 좀 운영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사회복지가 항상 이 딜레마인 게 주말까지 운영을 할 경우에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시간상 여러분 여기서 더 이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자료는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종사자의 처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이용자의 서비스의 만족도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 서비스에 대한 해결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오늘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영상을 좀 한동안 올려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이제 요양원이나 지역안보
시설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한 다음에 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